예, 컨스택에 코도 채용도 가능하고, 또 코도를 늘리는 애가 있잖아. 6코스트 그 36에 영능 쓰면 코도 생산 맞죠? 그러니까 그게 전하면 안 돼요. 그거를 다시 핸드로 가져가야지 코도를 쓸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코도들이 조금 행복해지는 거를 노린 게 아닌가. 일단 그 코도 까는 애는 그냥 3호를 까는 거니까, 그거를 양조냐, 뭐, 대강계나 그런 걸로 다시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 코도 생산자는 투기장에서는 무조건 특급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스트를 만드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드리지만은, 걔는 무조건 여기로 가. 지금 바다거인, 영웅 등급엔 특급이 없죠. 중립 카드 중에. 걔는 무조건 특급이야. 그러니까 컨스에서 그게 얼마만큼 좋을지는 저는 솔직히 감이 안 와요. 그게 어느 정도 쓰일 거다. 그거는 제가 모르는 영역이고 좀 써봐야지 알 것 같아. 그리고 확장 카드들이 그 전부 있어야지 그게 좀 비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놓고 쓰레기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드루이드 공개된 그 만화 먹는 거. 그게 대놓고 쓰레기인 거고. 코도 생산하는 걔는 컨스에서 어느 정도 쓰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투기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네. 게임 도중에 인성질하는 유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스스톤은 게임 채팅이 불가능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스스톤에서 제일 잘 만든 룰이 그거야. 그러니까 친구를 안 맺으면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채팅을 못 건다. 왜냐면은 저도 다른 게임들을 충분히 해봐서 아는데 게임하면서 좀 그지 같은 새끼들 때문에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내가 좀 말을 실수해서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튼 의도적으로 막 남의 부모를 욕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들은 좀 그렇잖아. 근데 하스스톤은 그런 행위가 없이 그냥 조금 자기가 운빨로 잘 풀렸을 때 뭐 고맙다, 미안하다, 그냥 위협, 제 마법이 뭐 그런 거 있죠. 니놈추 있죠. 그 정도여가지고 사실 하스스톤에서 인성질을 부릴 수가 있는가? 부릴 수가 있다면은 친추돼 있는 사람들끼리 부릴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대회에서도 예선 중에 이제 제일 쓸데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당부가 있어요. 대회 예선 한 번이라도 참가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회 예선장 갈 때마다 이제 안내를 해주셔야죠. 그 하는 분이 있죠. 진행하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대회 룰이라든지 그 어떻게 한 판 끝났을 때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그럴 때 이제 가급적이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거 이제 적발 시에 이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칙으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로 반칙으로 간주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예전에 인펜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회 중에 그런 거를 반칙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해가지고 그냥 웬만해서 하지 마시라. 왜냐면은 커뮤니티에서 본인한테 좋은 소리는 안 들어올 거다. 다 본인 생각해서 하는 거다. 진행 요원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고 안 될 건 없는데 그 정도로 하면은 이제 룰상으로 그게 반칙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했던 분들이 있고 했던 분들은 대부분 커뮤니티에서 다 욕을 먹은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게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그러니까 하스스톤은 채팅을 없애고 그걸 만든 거고 심지어 그게 짜증나잖아? 그러면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상대한테 오른쪽 클릭하고 왼쪽 버튼 클릭 한 번. 마우스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그렇게 하면 차단이 되죠. 그게 어렵나? 우리가 손가락 두 번 움직이는 게 어렵나요? 클릭 두 번 하는 거. 그게 어려우면은 인터넷을 못 하죠, 우리는. 그래서 저는 괜한 거에 그렇게 물론
아니 개인의 취향이긴 해 그 문제는. 나는 기분 나쁘다 하면은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나는 기분 안 나쁜데 그런 거에 있어서 그게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잘못은 아닌데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괜한 거에 열 안 내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 이제 요거죠. 더빙을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원뜻보다 더빙 쪽이 더 기분이 나쁘게 해. 그래 좀 그런 건 인정해 내가. 그러니까 원판에서 안두인이 감사 누를 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 싫어하면 돼. 본인이 싫어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강요하는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대회 룰상, 대회 주최 측에 대해서도 저는 불만이 없어요. 제가 종종 대회 관련으로 디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뭐 하스스톤 대회 한들 사람도 아니고 말할 때마다 대회를 까냐고. 그 점에서 저는 대회 쪽의 의견에 찬성을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실질적으로 생기니까 룰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전적으로 대회 쪽에 그러니까 오른쪽 쓰지 마라 하는 게 되게 쓸데없는 거기도 하면서도 그게 대회 책임은 아니라는 거지 제 입장은.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싫으면은 그냥 싫다 해서 끊자야지 막 커뮤니티에서 진짜 막 사냥꾼으로 정리 안 하고 직공하고 막 니놈추 외치는 애들 진짜 부모님 뭐 심장에 칼 꽂아버리고 싶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쪽에 더 인성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봐요. 냉정 안 하고 늑인하신 거 아까요? 아까 그 화염포랑 늑인이랑 냉정 있죠. 근데 아까 되게 초반 픽이었잖아. 두 번째 픽 아니었나요? 두 번째 V작 찍고 집었죠. V작 찍고 집었으면 이제 탁베이더 리스트 상에서의 그 딱 아무런 콤보가 없는 처음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화염포랑 늑대인간이랑 냉정이 V작과 어떤 카드가 시너지가 좋은가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카드를 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탁베이더 리스트에서 마구사를 누르시면은 흉포한 늑대인간 여기 있고 낙침이 더블? 제가 가끔 상대한테 칭찬할 때는 있어. 벌목기 내가 다진 경기 상대 벌목기 종말에 그 박아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상대한테 어 땡큐 친 적은 없고 칭찬한 적은 있어. 나도. 나는 그거에 문제시를 안 삼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문제시 안 삼는다고. 내가 문제시 삼는 거는 밧줄 중 밧줄 태우면서 입 터는 거 그거는 그냥 밧줄만 태우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지. 왜냐면은 그냥 밧줄만 태우면은 저 사람한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고 밧줄 태우면서 오른쪽 누르는 거는 저 사람이 대놓고 끄는 거니까 내가 유일하게 기분 나쁜 건 그거. 예, 카페에 있어요. 카페 들어가셔서 공직을 요걸 하시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서 여기 바로 가기 누르면은 지금처럼 웹리스트 나오는 거고 여기 다운로드 누르면은 엑셀 파일을 받는 거고
제가 이제 늑대인간을 집은 이유가 늑대인간을 리스트상에서 여기 있고 냉기정령은 여기 있고 화염포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만든 사람이니까 제가 아까 픽하면서 리스트 일일이 안 봅니다. 제가 리스트를 열어놓고 픽을 하려고 해도 제 노트북 모니터상은 이렇게 돼. 이거를 리스트에 열어놓고 픽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모니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 따로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만든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만든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걸 보고한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듯이 아니고, 나는 늑대인간을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지금 두 번째 픽에서는 완전 탑베이더 리스트에서 말하는 건 그대로 집어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 별표를 보시면은 각 카드 간의 강함 순위 차이는 더 상단의 위치함으로써 설명되며, 선정 기준은 첫 픽으로 동시에 함께 나왔을 때 먼저 픽하게 되는 카드입니다. 이거야 이거. 첫 픽으로 동시에 나왔을 때 나라면은 늑대인간을 꽁꽁 로봇보다 먼저 짓고, 꽁꽁 로봇을 거미보다 먼저 짓고, 거미는 아마니보다 먼저 짓겠다 라는 것까지 됐을 때 얘네들 등급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투기장을 얼만큼 잘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령 이거 만든 사람이 투기장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도 이거 만든 사람은 아무튼 사람이 만든 거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만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항상 리스트대로 뽑지는 않는다는 거죠. 첫 픽 기준이면 리스트대로 뽑겠지. 근데 15번째 픽에서는 이 리스트가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령 이제 내가 방송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투기장을 하다가 리스트에 좀 어긋나게, 그러니까 리스트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정작 나는 손이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그 애매한 픽에서 거의 첫 번째에 가까운 픽인데 다른 콤보를 생각할 게 없는데 리스트대로 하면 이게 더 세다고 하는데 나는 이걸 짓고 싶어. 이게 더 세다고 생각해서. 그럴 땐 제가 리스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리스크 변경하고 업데이트 됐다고 올리는 거야. 왜냐면 그게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공통적인 기준에 모순성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필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각 상황별로 이럴 땐 이렇게라 저럴 땐 저렇게라 설명을 못 드리죠. 근데 픽에 있어서는 적어도 첫 번째 픽 기준으로는 그게 가능하고, 더 먼저 집을 만한 거 15번째 픽 기준으로 리스트는 못 만들죠. 어떤 카드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이크 에코요? 근데 이거 더 줄이면은 안 들린다고 그래. 내 말이. 나도 에코 안 들리게 하고 싶어요. 유튜브 저번에 내가 녹음한 거 듣는데 좀 아닌 것 같더라고. 나는 내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에코. 일단 이거를 스피커를 줄이면은 에코가 좀 적어질걸? 가령 70에서 이렇게 50을 바꾸면은. 그러니까 에코만 줄이고 싶은데 제가 모르는 거긴 할 텐데 진짜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윈도우 요거 여기 가가지고 소리 가가지고 하는 거는 다 껐어요. 그 울림 같은 거 그런 거는 제가 껐고, 결국 요거 제가 쓰는 사운드 블라스터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50으로 가잖아? 나도 50으로 가고 싶다니까? 이게 지금 에코가 70보다 더 적을걸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올라가잖아. 100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50으로 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그리고 유튜브 올리면은 새로 가입한 분들 이제 가입 인사가 있잖아요. 저희 카페 가면은 투기장 학개론에 대해서 이제 시청해 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면은, 그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 욕심이죠. 내 방송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도 내가 수용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더 바람직한 자세지. 근데
그 목소리 울리는 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 그것도 내가 이제 그분들 의견을 다 존중해가지고, 그래서 볼륨을 줄이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다음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뭐, 진짜 안 들린다고 유튜브 보는데, 소리 최고로 올리는데도 안 들린다 뭐라고 하는지, 목소리 좀 키워주시면 안 되냐? 목소리가 무슨, 왜 이렇게 작냐? 무슨 남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작냐고 하는 분도, 아니, 남자가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세팅이 잘못된 거지, 남자가 무슨 상관이냐고. 굳이 그게 내 책임이면은. 근데 일단은 몰려 오심으로 할게요. 대마보사 몇 개 났냐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자유신데, 청자분들 질문은 자유신데, 일일이 어떤 카드 왜 순위가 이러냐고 진짜 궁금한 거만 물어보세요. 대마보사분 이게 여기 있는 게 진짜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되는데, 일일이 그렇게 하면은 끝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서도 가급적이면 어떠한 카드가 왜 저러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차후 다른 강좌나 카드 집중 탐구 등에서 설명될 것이니, 만약 정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Q&A 게시판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썼죠. 절중에서 60을 하라고? 그래, 60만 안 해봤다. 그런데 좀 성격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대마보사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마보사를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덱에다가 대마보사 하나 넣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최하급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내 덱에 얘네들이 들어오지 마라 로 생각하고 픽을 하시면 돼. 이렇게 얼음 회오리 얼음 보호막 여기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세 장이 나왔어. 바다사냥꾼, 오염된 노, 환영 목재. 그러면은 그 세 장 중에서 하나를 지불하는 거죠. 근데 나는 두 번째 픽 기준이면은 이거 집겠다 이거지. 첫 번째 픽은 안 되는 게, 일반 등급은 첫 번째 픽이랑 마지막 픽에 안 나와요. 무조건 희귀 이상을 주니까 제가 일반 얘기할 땐 두 번째 픽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픽 기준으로는 뭐 참고할 게 없으니까 멀록 바다사냥꾼에 들으라는 거지. 골드만 지금 보이네. 내가 의도해서 이렇게 했다고? 알았어, 그럼 가릴게. 진짜 의도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트를 보는 방법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스탯이 47이고 6호로 치면 별로죠. 도주모 오거는 여기 있잖아. 67이잖아요. 67이 47보다 훨씬 좋은 거죠. 손해는 없는 거지 67이. 그래서 얘는 최상급에 간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이 정도는 가야 돼요. 능력이 있으면 이 정도 가는 거지. 실바나 캐는은 여기 있죠. 6코스트. 공채 도주목보다 조금 더 안 좋지만은, 교환 효율상 사실상 특능 생각하면은 도주어 오거보다 교환 효율이 낮다 해서 쟤네들은 특급에 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도주어 오거보다 그냥 공격력 2 낮은 거고, 주문 공격력 플러스 1은 교환 효율을 상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고, 빨간 글씨 차이. 제가 빨간 글씨로 이름을 써놨죠. 그러니까 내 덱에 주문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실전 기준으로도 내 핸드에 주문이 한 장 이상 있어서 주문 공격력 플러스를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대마보사를 써보시면은 결국 그냥 47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마보사가 오늘도 주문 공격력 플러스로 쓰고 내일도 쓰고, 그러니까 이번 판 대마보사가 주문 공격력 플러스 1을 안 올렸으면 어쩔 뻔했니, 그거 차이로 내가 이겼다 하는 것도 진짜 흔하지 않은데, 그 다음 판에 또 그러고 그 다음 판에 또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쩌다가 주문 공격 플러스 1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일단 내 덱에 좀 혜택을 받을 만한 카드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또 같이 잡혀야 되는데 6턴 이후가 문제야. 그게 한 2턴 3턴 이렇게 쓰는 거면 모르는데 6턴 이후에 그걸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얼음화살이랑 대마보사랑 같이 쓰려고 했어도 얼음화살을 이미 쓰고 대마보사 6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 거 치면은 그래서 학급에 간 거고, 단지 대마보사보다 안 좋은 카드도 이만큼이 있다는 거지. 뭐 가령 뱃사람을 대마보사보다 올리셔도 돼요. 이런 애들은 내가 다 신경 써서 분류는 한 건데, 내가 다 맞다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아니면 한 포를 제왕 위에다가 올리셔도 돼. 그러니까 특능 없는 2, 3짜리를 해적의 약탈자 한 포 민물하고 이거를 제왕 위까지 올리셔도 되고, 이런 거를 내가 다 정확히 무슨 시스테믹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고, 아무튼 내 딴에는 노력해서 만들었어.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마법사는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조금 더 올리셔도는 되는데, 이거를 뭐 본인이 선호한다고 해서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투기장 초보분들 보라고 만든 거라서, 초보분들은 그러니까 왜 탁베이더가 얘네들은 최상급인데 얘네들은 상급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 얘네랑 얘네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얘네랑 얘네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픽할 때 참고를 하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카드를 평가하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야. 여기서도 반드시 종자를 드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저 부분은 안 봤거든. 이제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딱 봐도 쟤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종자는 찾아보면 여기 있고, 미치광이 여기 있고, 타우렌 여기 있죠. 미치광이랑 타우렌은 노란색이 돼 있는데, 타우렌은 화작을 넣으면은 공격력이 5까지는 되기 때문에 마법사는 다른 직업보다 조금 올랐어요. 다른 직업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 이 안에 어딘가에 있어. 한 이쯤 있나? 그 조금은 올랐는데 이걸 많이 올릴 수는 없단 거지. 왜냐면은 3턴에 적어도 내고 한 턴 살아야 되고, 230체가 한 턴 살아야 되는데 또 도발 있죠. 나 먼저 죽이라 하는데 230체예요. 그 다음에 화작을 다음 턴에 넣으면은 4턴인데 2코스트밖에 안 남아. 4턴에는 4코 화수 내는 게 베스트지, 4코 카드 쓰는 게 베스트지, 영능 쓰는 게 베스트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2코를 또 활용을 못하면은 가장 베스트가 결국 서린이랑 교환하는 건데, 상대가 과연 서린을 내줬을지도 생각해봐야 돼. 상대가 서린 내고 싶을 때 법사가 타워를 먼저 선점했으면 그냥 곰을 내도 되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법사의 화작이랑 그렇게 콤보를 생각할 수가 없고, 5턴 이후에 뜨면서 나온다? 뜨면서 나와서 해봤자 그러면은 5코스트를 쓰는데, 그러니까 뜨면서 경로를 시킨다. 5코스트에 5-2 도발 공채로 봐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5턴 이후에는 그러면은 먼저 경로를 시키고, 그러면 교환 효율이 좋지 않을까. 코스트 비례 안 좋아요. 무법방이 여기 있죠. 5코스트 540채 도발 하급인데 여기 있는데, 얘는 5턴에 썼을 때 영대까지 쓰면은 그럼 결국 5코스트로 쓴 건데, 카드 한 장에다가 520채 무법방이 훨씬 낫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고요. 미치광이는 일단 비밀이 있는 직업은 눌러요. 비밀이 없는 직업은 최하급에 갑니다. 그러니까 요것보다 안 좋잖아. 비밀이 없는 직업은 서린늑대 그런트보다 안 좋으니까 최하급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로 가고, 비밀이 있는 직업은 제가 이쯤에다 갖다 놔. 이쯤에다 갖다 놓는데, 거기서 이제 빨간 글씨까지 치는 거죠. 노란색 테두리 말고 빨간 글씨까지 쳐서 당신의 덱에, 그러니까 비밀이 있으면 지불하 이거죠. 덱에 비밀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오릅니다. 만약 이미 비밀이 있다면 더 오릅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이거 비밀이 없잖아요. 지금 비밀이 없으니까 그냥 종자 집으시면 된다는 거야.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나오면은 일반 등급의 비밀 많고, 나중에 나오면은 집으면 그만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어떤 카드가 들어올지를 예측하실 수가 있으신 분들이야. 뒤에 3장 중에서 한 장 고르라고 하는 그거를 다 알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은 미치광이를 집으세요. 그게 아니면은 뒤에 비밀이 나올 거라고 장담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투기장에서 종종 말씀드리는 멘탈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라든지 어떤 약간의 이론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제일 강조드리는 거 하나가, 투기장에서 확신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 그러니까 확률이 정해져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가령 그럼 투기장에서는 늑대 인간이 피가 1이 까이면은 경로가 발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가? 어떨 땐 경로가 되고 어떨 땐 안 되는가? 그게 아니라 늑대 인간은 피가 1이 까이면은 무조건 경로가 발동되죠. 이거는 확신을 당연히 가지시는 거고, 이거는 확률에 의존한 게 아니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확신하지 말라는 거는 상대 핸드에 불기둥이 있냐 없냐, 정배 기술자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카드가 들어올 것이다. 지금 아직도 픽이 많이 남았으니까 뒤에 뭐
사냥꾼 없지만 사바나 사자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야수가 한 장도 없는데 한 20번째 픽에서 야수가 한 장도 없는데 뒤에 야수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사냥개 조련사를 짓겠다.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확률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확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예, 비밀하고 또 좋은 카드라고 같이 나온다니까. 테라님 59번째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죠. 그리고 또 비밀이 아주 좋으면은 몰라. 가령 무기들은 공통적으로 무기라는 게 있죠. 이 게임에 수액 괴물이 무기를 깰 수 있는 거지 무기랑 비슷한 카드를 깨는 게 아니잖아. 무기는 무조건 깨잖아. 그 미치광이 과학자도 무조건 비밀이면 까는 건데 그럼 마법사의 이제 비밀을 보는 거죠. 제가 항상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의 비밀은 투기장에서 코스트빌에 좋은 교환 효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울상이랑 복제를 집느니 가루바이 트로그를 먼저 집겠다. 이게 탁베이더 리스트가 말하고 있는 그거고, 나머지 이제 얼음보호막 여기 있죠. 끔찍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죠. 외국사 여기 있죠. 하급. 그러니까 외국사는 여기 이런 카드들이랑 동급이라는 거긴 해요. 이게 다른 등급의 카드들도 이 세로로 이것들이 동급이란 얘기야. 그래 이거를 좀 보셔야지 개념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스윙이랑 강화 로봇이랑 동급. 데스윙 강화 로봇 스톰미드 기사. 근데 요 제일 위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고블린 폭발 법사가 희귀에서 제일 위에 있다고 밀린 표본보다 좋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야. 가령 둘 중에서 뭐가 더 좋냐고 하면은 저라면은 밀린 표본 손을 듭니다. 1코스트 먼저 나오는데 1대1 교환되죠. 그리고 얘는 빨간 글씨 있지 또. 고블린 폭발 법사는 그냥 고블린 타조 법사인데 어쩌다가 이제 좀 활약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기계들이 있으면 더 여기서 같이 올리시라. 여기서 떼가지고 상급이나 최상급으로 올리시라. 보통은 상급에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저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뭐 기계 몇 장 있으면 집어라 그런 식으로까지 제가 말을 못 드려요. 그거는 싹이야.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거는 유저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증발시키기랑 마법 차단 여기 있죠. 그래서 에테리얼 비전은 또 여기 있어. 4코스트 3사면 안 좋고 비밀을 과연 그렇게 집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나마 내가 또 빨간 글씨는 쳐줬어. 비밀을 이미 집었으면은 좀 같이 오른다 이거죠. 저기서 지능 아닙니다. 지능으로 뭐를 차지하지 하지 마시고 그냥 변이로 하나 죽이세요. 지능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청자 수를 보니까 그냥 청자 수를 조금 의식은 해야 돼. 왜냐면은 평상시에는 청자가 거의 보던 분들이 다 고정인데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얘기를 안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지능은 여기다 왔다 왔죠. 2장 들어오는데 왜 여기에요? 드로우 카드가 투기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카드를 그 카드의 가치로 보는 거지. 광역이냐 드로우냐 뭐 그런 거를 일체 안 본다고 했죠. 그 조금이라도 보지 않아요. 안 봐요. 조금이라도 안 봐요. 그럼 그냥 무조건 각 카드는 카드 한 장 값이고 그 카드가 얼만큼의 카드 교환 값을 하는가 혹은 얼만큼의 필드 영향을 하는가. 뭐 드로우의 경우는 그 카드 한 장 값으로 몇 장의 드로우를 하는가 그런 거를 보는 거지. 드로우냐 광역이냐 그런 거에 가산점 없습니다. 베이스님 별풍선 60번째 선물 감사합니다. 60번째 팬클럽 가입이죠. 여기서 구루바시 없다. 화작까지 생각하고 다른 카드 중요한 카드가 없죠. 여기서는 기수나 구루바시. 저는 구루바시.
이게 이제 변이 3장은 어떤 이론, 변이 3장은 왜 좀 무거운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딱 봐도 조금 변이 2장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3장부터는 조금 무거워져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딱히 설명을 드릴 게 없는 게 애초에 리스트에서는 오거 투사를 여기다 갖다 놨고 변이를 여기다 갖다 놨죠. 얘는 3코스트고 얘는 4코스트 카드인데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에서 보편적으로 오거가 변이보다 낫더라 라는 것까지 됐을 때 오거를 제가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변이가 또 2장이 있고 3코스트 하수가 요거 하나죠. 여기서는 복제를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예요. 요거는 그나마 중급 카드고 나머지는 조금 끔찍하죠. 여기서는 그름 생성 로봇. 그러니까 마법 차단은 상대가 주문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필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주문을 활용하려고 했으면 필드 영향력이 있는 거고. 근데 투기장은 대부분 하수인 중심이 되는 게 일단 랜덤 덱 구성에서 중립 주문은 없어요, 이 게임에. 그러니까 투기장은 하수인 위주로 구성하는 게 더 좋으니까 하수인 위주로 구성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덱을 짜도 하수인 위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문 위주로 구성을 했으면은 그거는 일단 무조건 유저의 과실이고 주문이 조금 더 많은 덱, 조금 더 적은 덱은 있는데 정석대로 했다면은 그냥 무조건 하수인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넣고 싶은 거를 못 넣는 거고. 그러니까 하수인 한 6대 주문 4 비율도 안 나온다는 거죠. 주문 비율이 진짜 높으면은 하수인 7대 주문 3.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넘었다. 주문이 6대 4나 5대 5다. 그러면은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일단 비정석으로 집으신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룰상 3장 중에서 한 장을 집는 건데 3장 중에 주문 한 장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직업 카드가 더 잘 나온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내가 알기로는 없어. 그게 뭐 약간 확률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없어. 근데 중립 카드 중에선 주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내가 실제로 법사를 상대할 때도 거울상이 더 무섭지 마법 차단은 고마울 때가 많아요. 물론 막 불기둥 맞거나 신성화 맞거나 게임의 승패에 크게 관여할 때도 있는데 또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투기장에서 어떤 카드가 게임의 승패에 크게 관여를 한 적이 몇 번이 있냐 없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령 데스윙이 다진 게임 역전했다. 제 방송에서도 제가 다 이긴 게임 데스윙 때문에 역전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데스윙이 얼마큼 좋은 카드냐를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정보로 인해서 데스윙의 역전율을 정확하게 이제 퍼센티지로 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건 그냥 우리의 기억일 뿐이고 무슨 얘기냐면은 도발 하나만 뚫으면 이기고 못 뚫으면 내가 져. 그때 얼음화살이 핸드에 들어왔어도 그러니까 얼음화살 킬각도 낼 수 있어요. 얼음화살로도. 얼음화살이 핸드에 딱 오른쪽에서 들어왔어도 내가 이기는 거고 무쇠불의 올빼미가 딱 들어왔어도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얼음화살이 아니라 무쇠불의 올빼미가 그럼 캐리한 거지. 얘 안 들어왔으면 내가 진 거지. 도발을 딱 뚫어서 내가 이겼으면은. 근데 얘는 학급에 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오히려 보편의 경우를 생각해야지. 그런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라 데스윙은 뜨는 거 자체가 특수한 경우죠. 일단 10턴 이후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필드에서 위리하면 얘 안 내도 돼. 그냥 핸드에서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2턴에 올빼미를 내고 상대의 2-3하수나 상대의 영능에 제거되고 내가 필드 내줘서 지는 거 그게 보편의 경우고 근데 2턴에 얼음화살은 그냥 상대 거 하나 잡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필드를 제로 상태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내 거 하나 내고 상대 거 하나 죽이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얼음화살은 최상급에 있는 거고 무쇠불의 올빼미가 얼음화살보다 더 좋게 쓰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게임 중에.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의 경우로 넘어가서 얘는 학급이 가는 거야. 우리가 픽을 할 때 얘네들이 어떤 상대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보편의 경우를 항상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 차단이 좋게 쓰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있지 않나요? 이거 쓰레기 아니지 않나요? 제가 하급에 있거든? 하급에 여기 있죠. 근데 좋게 쓰일 때 분명히 있어요. 있지 않냐고 물어보면은 있다고 제가 대답하지 없다고 대답 안 합니다. 진짜 최악의 카드들이 아닌 이상 좋게 쓰이는 경우들은 있는 거야. 단지 그름 생성 로봇도 좋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 마법 차단보다 많을 것이다. 3코스트 기본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습생이나 로켓병 2코가 다 모이기는 했고, 그러니까 2코 3이면은 뭐 좋은 건데 2코가 다 모이기는 했으니까 로켓병을 집어서 불작에다 조금 보태겠다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신비한 화살은 이런 거 이제 저코스트 너무 많이 집었다가는 핸드가 빠르게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코스트는 코스트 비례 교환율이 좋은 카드들은 많아도 아무튼 중장기전 기준으로는 교환 효율을 못 따라가요. 1코스트인데 막 4점씩 주고 그러진 않잖아. 무작위 1점, 1점, 1점이죠. 그러니까 드로우를 몇 장을 집냐로 내 핸드 마르는 문제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중고코스트 하수를 충분한 중고코스트 하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카드를 픽을 안 했을 때 초반에 말리지 말자. 저코만 이만큼 들어놓고서 어라 핸드 말리네 해서 드로우를 찾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드로우가 몇 장이냐는 되게 일체 신경을 안 쓰고요. 단지 저코스트가 너무 많은가 고코스트가 너무 많은가 그거는 신경을 쓴다 이거죠. 지룡이나 양조사 들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파괴전차나 퀘스트 다 안 좋은 카드죠.